김포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국민의힘이 광역화 논의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물론 부산과 광주 등 지역에도 거점 도시를 키우겠다는 구상인데요. 어제 김기현 대표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비수도권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오시면 주민들의 뜻을 존중해 검토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여당이 경기도 김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자 주변 도시들도 들썩이고 있죠. 김포 구리에 이어서 이번엔 하남에서도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하남시 서울 편입 통합 추진위를 구성하여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은 시민들과 함께 하남시 서울 편입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반발도 있습니다. 김포에서 시장과 군수,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유정복 인천시장이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이 서울로의 빨대 현상, 그러니까 서울 집중화를 더 심하게 할 거라며 발끈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포 서울 편입 추진을 정치 쇼라고 직격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사안에 반대하고 나선 건 이례적인데요. 어제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실현 가능성 없는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정치쇼 멈춰야 합니다. 지방행정 체제 개편은 충분한 논리와 타당성을 갖고 전 주민들의 의견,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돼야 될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번 김포시 서울특별시 편입 논란은 이러한 검토조차도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도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을 선고를 앞두고 나왔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전형적인 정치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당장 멈추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에서는 수도권 행정구역 정비에 앞서서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이란 반응도 나왔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찬반을 떠나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지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의 그런 과 또 서울 주변의 그런 행정구역 정비 이런 부분보다도 지방 메가시티가 저는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지방 메가시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소위 수도권과 또 지방 간의 개선을 점은 또 개선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그런 추진은 모르지만은 저는 지방 메가시티가 저는 우선이다. 그래서 지방 분권, 균형 발전, 그래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이런 청사진이 먼저 제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와 김포시 사이의 논의는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공식 제안했는데요. 이에 반대한 유정복 인천시장을 향해서는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김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할 입장은 아니시고요. 인천시장이신데 김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실 분은 아니시라고 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포시와 함께 편입 효과를 공동 연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리, 하남, 고양 등 다른 인접도시의 편입 문제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도 들어보시죠. 상당히 미묘한 시점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런 정치적인 영향을 받았다 하는 평가를 받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분한 연구 기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고요. 어쩌면 선거 이후까지, 그러니까 내년 총선 이후까지 논의를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것이 논의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는 김포 서울 편입에 반대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옳은 말을 했다면서 힘을 실었는데요. 김동연 경기지사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은 내각에서 저랑 같이 국무위원 했던 분입니다. 아주 또 연배도 비슷 친구같이 지냅니다. 사석에서 만나면 아주 편하게 대화하는 사이입니다. 저는 유정복 시장이 정말 옳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거에 상관없이 자기의 소신을 얘기했다고 생각해서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1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또 유정복 인천시장이 만날 예정인데요. 어떤 얘기가 오갈지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메가시티 이슈를 던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혁신 작업이 한창이죠. 이뉴한 혁신위원장은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의원들을 향해서 내년 총선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를 요구했는데요. 당내 여러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대표도 제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줬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더 뭐랄까요, 당에 있는 분 이름은 거명 안 합니다. 그건 또 옳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여러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결단을 내리소. 이제 내릴 때가 됐어. 이런 메시지는 충분히 갖고 이제 좀 기다려야 돼. 하지만 당 지도부와 친윤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죠.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했는지 들어보시죠. 이 위원장님 전화는 받으셨어요? 아니 지도부 내일하기 바빠. 그런 데서 평가할 시간이 없어요. 공고 자체에 대해서 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런 움직임을 견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김포 편입과 공매도 금지 등 국민의힘이 잇따라 정책 이슈를 선점하는 걸 두고 공수표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혁신위가 영남 중진들을 향해서 수도권에 출마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들을 들어보시죠.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를 두고 진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수차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실 예산안부터 바로 잡아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 경제가 참으로 어렵지만 정부 여당의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남은 잡아놓은 물고기입니까? 영남은 지역구 관리를 해온 사람을 빼내고 나무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된다는 지독한 지역 감정에 대한 맹신입니까? 민주적 공천 절차를 생략하고 칼로 무 자르듯 사람을 쳐내고 검사 꽂기를 한다면 그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할까요? 한편에선 민주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여유를 부리다가 혁신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승자의 저주 아니냐 이런 우려인데요. 김두관 의원은 국민의힘은 혁신의 속도를 내며 국민의 관심을 모으는 데 성공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위기가 몰려오는데도 200석 압승론을 떠드는 정신 나간 인사들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핵관의 험지 차출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은 더 많은 다선 의원을 험지로 보내야 한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다선 용퇴론도 나오는 가운데 육선의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의장의 용퇴가 민주당에도 세대 교체에 바람을 일으킬지 관심인데요. 박 전 의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제 저희 빈자리는 시대적 소명에 투철하고 균형 감각과 열정을 갖춘 새 사람이 이어주기를 염원하면서 그런데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출마 안 하십니까? 저희 가족 전체가 이제 도륙이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될 본능이 있을 것 같고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저는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바쁜데요. 여야 사이 주도권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